자, 이번 시간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속도가 속도는 사실 크게 이번에 미적분에서는 챙겨야 될 게 몇 개 없는데, 우선 수투에서 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수직선에서의 운동은 x좌표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좌표가 하나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x는 ft 이렇게 나왔었고, 미분치면 우리가 걔가 속도함수, 위치함수를 미분치면 속도함수였고, 한 번 더 미분치면 가속도함수가 됐었죠. 요거는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거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챙길 게 뭐였냐면 바로 속력이었어요. 속력함수는 바로 vt의 절대값 함수였다. 요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였죠. 하나가 더 있었어.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밑에서 이제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 함수와 가속도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이게 미적분에서 나오는 새로운 함수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했냐 왼쪽으로 이동했냐 딱 두 가지의 방향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x 좌표에 대한 함수만 신경 쓰면 됐었어. 근데 평면 운동이 돼버리면은 평면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까지 신경을 쓰면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왼쪽으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함수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x 좌표에 대한 함수 따로 y에 대한 함수 따로 위치 함수가 x 따로 y 따로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성분과 y 성분이 따로 있다 이거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감과 내려감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X 성분과 Y 성분이 따로따로 함수식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속도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X 성분, Y 성분을 따로 미분쳐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F'T, G'T. 그럼 가속도 함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X 성분과 Y 성분을 속도 함수를 각각 미분치니까 F2'T, Y2'T. 결국 직선 운동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미분쳐면 속도, 또 미분치면 가속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X 따로, Y 따로 두 번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평면 운동이 직선 운동과의 차이가 되겠다. 요게 1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생기는 건 뭐냐면 바로 아까 챙긴 속력 함수가 될 텐데, 자, 그 평면 운동에서의 속력 함수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F'T 제곱 더하기 G'T 제곱이 됩니다. 결국 이 속도 성분 있죠. F'T와 G'T 걔네 둘을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는 바로 요런 꼴이 나오는데요. 속도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게 속력 성분인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왜 루트를 씌우고 제곱을 해서 더해서 하는가? 요거를 한번 볼 텐데,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평면 운동에서는 아까 속도 함수가 여기 위에를 보시면요. 절대값 vt라고 해놨어. 그러면 절대값 vt, 즉 절대값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요거를 봐야 될 텐데,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를 뜻해. 예를 들어 우리가 위에다 적어보시면 3의 절대값을 씌우면 3이 나오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우면 2가 나오거든. 이게 단순 부호가 바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이라는 좌표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칸이죠. 바로 이 결과물 이 3은 3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2라는 좌표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칸이 나오죠. 그럼 이 뒤에 2라고 적은 이게 바로 2칸이라는 의미인 거야.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를 여기다가 결과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절대값이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다. 다시 말해서 속력이라는 함수는요, 속도라는 함수를 가지고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면 속력이 돼. 속도를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면 속력이 된다. 그럼 보세요. 지금 속도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속도 함수의 위치가 이쯤에 있다고 치고 f't, g't에 위치했다고 쳐보자. 여기쯤 시켰다 쳐보자. 그럼 원점이 0,0이 되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재는 공식이 바로 누가 되냐면요, 얘입니다. 왜냐면 f't도 0 빼고 제곱하고 g't도 0 빼고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얘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 바로 속도 성분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 얘를 잰 게 바로 뭐라고? 속력이라고. 왜? 직선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 절대값을 씌워서 속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원점과 떨어진 거리로 잡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 성분이 지금 2', 이렇게 밑에 되어 있는데 만약 그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다. 그러면 그 가속도의 성분인 f2't와 g2't를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원점과의 거리.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선 운동에서는 속력을 구할 때에는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했다면 그게 원점과의 거리를 뜻했기 때문에 평면 운동에서는 속도 성분이든 가속도 성분이든 원점과의 거리를 재게 되면 그게 바로 속력이 되고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도만 정리하고 바로 한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얘는 수직선 운동이니까 그냥 수2에서 하던 그거 X성분에 대한 함수만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2초라고 알려줬고요. 그때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저 XT인 2의 T승 더하기 T제곱이라는 요 함수를 미분을 치게 되면 X'T가 바로 VT가 되겠죠. 그럼 2의 T승은 미분 쳐도 2의 T승이고 T의 제곱은 2T가 되겠지. 얘가 속도 함수. 그럼 그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치게 되면 가속도 함수가 되니까 2의 t승은 그대로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속도 함수에다가 t에다가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v2는 2의 제곱 플러스 4, 얘가 속도가 되고 2초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a2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2초일 때 가속도. 문제에서 2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위치 함수를 한 번, 두 번 미분 쳐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요건 수트에서 했던 거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벌써 마지막 문제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평면 운동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리고 X성분 따로 이렇게 Y성분 따로 이렇게 각각 함수의 식이 나왔어요. 그럼 X성분 얘를 그냥 FT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GX성분 이 식을 G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T가 2분의 파일 때의 속도와 속력을 구하고 T가 4분의 파일 때의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선 ft, gt를 위치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t 코사인 2t, t 사인 2t. 즉 위치 함수를 지금처럼 성분 표시했고 얘를 각각 미분 쳐볼게요. 그럼 1이고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 2t인데 코사인 2t 미분하시면요,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니까 얘가 플러스 사인 2t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겉미분, 속미분인 2가 이렇게 붙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t는 1이 되겠고 사인 2t는 코사인 2t가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t, 여기까지가 겉미분 그리고 속미분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속도 함수를 표현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속도 함수 1번 문제는요, 속도 함수에다가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달래. 그럼 이따가 한번 대입해 볼 거고 우선 가속도 함수까지 가보자. 그럼 한 번 더 미분을 치면요. 요 1은 날라갑니다. 그러면 2 sin 2t가 되는데 얘를 미분을 치면 우선 코사인 2t가 되는데 속미분까지 계산해서 4 코사인 2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은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 코사인 2t인데 얘도 미분을 치게 되면 코사인 2t가 마이너스 사인 2t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 속미분까지 감안해서 4 사인 2t 이렇게 바뀌게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는 이따가 t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 속도와 속력 구하라는데 우선 속도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요식 위에 있는 속도 함수식에다가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1 플러스 2 사인 2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파이가 되겠죠. 컴마 1 마이너스 2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사인 파이는 0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x성분 1만 남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랑 곱해지면서 부호가 플러스 되면서 플러스 2가 되고 1 더해지니까 y성분은 3이 남아서 첫 번째 답 1,3이 바로 속도가 되겠고요. 속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 1,3을 원점과 떨어진 거리 루트 1제곱 플러스 3제곱 다시 말해서 루트 10이 바로 뭐가 되냐면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하고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재시면 그게 속력이 된다. 요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볼게. 두 번째 문제는 요 가속도 함수에다가 t에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시면요. 4 코사인 2분의 파이, 4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기 때문에 x성분은 그냥 그대로 0으로 바뀌고요. y성분은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어서 4 곱하기 1 바로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줄이시면 바로 가속도가 0,4 이렇게 가속도가 나오게 되겠고 가속도의 크기는 그대로 원점과 떨어진 거리죠. 그러면 x성분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4라는 가속도의 크기를 갖게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속도 함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